오늘 천일건설 회장 저택의 서재. 60대 가정부 김옥자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은혜고아원 자원봉사 시절 사진. 그 속에 있는 5살 여자아이.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지금 이 저택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 건축가 한서진과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천 회장의 손녀 천지우는 교통사고 이후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5살 여자아이 한 명이 은혜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제가 키우던 고아원 아이였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을 찾아 헤맸던 손녀.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이 저택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천일건설 본사 건물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서진, 25살. 오늘이 그녀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정장 재킷을 여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한서진. 넌 할 수 있어.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땀에 젖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였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천일건설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 로비를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서진은 천천히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거대한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천일건설의 수상 내역들. 나 같은 고아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진 씨?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돌아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비서실장 박순애입니다. 따라오세요. 박순애는 인사를 받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애는 서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옷이 좀 구겨졌네요. 죄송합니다. 첫 출근인데 이미지 관리는 해야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밤새 다림질을 했는데도 말이 나왔습니다. 28층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소개합니다. 신규 프로젝트 담당 한서진 건축가입니다. 박순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진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서진 씨, 이력서를 보니까 특이하던데요. 한 임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냈다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 사람과 속삭였습니다. 박순애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에 합격했을까요? 참 신기하네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력이요? 그럼 증명해야죠. 이번 프로젝트 잘해야 할 텐데. 박순애는 차갑게 말하며 자료를 서진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한 달 안에 설계안 제출하세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기대는 안 하지만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자료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한서진.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 8시 회장님 저택 방문. 승용차 회사 앞 대기 중. 회장님 저택이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첫 출근날 회장을 만나다니. 오후 7시 50분. 회사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한서진 건축가님이시죠? 타십시오. 차는 강남 한복판을 벗어나 한남동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도착한 곳.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드넓은 정원,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저택. 저기가 회장님 댁이에요? 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 고풍스러운 외관. 여기 본 것 같은데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오는 곳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가 서진을 안내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계단, 벽면을 채운 그림들. 서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가정부였습니다. 검소한 옷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가정부는 서진을 보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흔들렸습니다. 어머,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정부는 떨리는 눈으로 서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이 다가가려는 순간 가정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가정부는 서둘러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은 가정부 김옥자.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설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밤낮 없이 설계안을 준비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서도 새벽 3시까지 도면을 그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버텼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20만 평 규모의 복합단지. 서진은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꼭 보여줄 거야. 그녀는 밤새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날. 오전 10시, 28층 대회의실. 천일건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순애 비서실장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설계안이 떴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설계안입니다. 콘셉트는 사람 중심의 공간입니다. 서진은 최대한 또박또박 발표했습니다.
기존 재개발은 상업성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과 도서관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요. 그리고 옥상 정원에는 잠깐 박순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서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경로당이요? 20만 평짜리 프로젝트에 경로당을 넣는다고요? 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복지시설 짓는 줄 아세요? 박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상업시설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프로젝트예요. 경로당이 무슨 돈을 벌어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삶의 질? 박순애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디자인은 처음 봐요. 역시 고아 출신 수준이네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 있죠.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박순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게요.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문이네요. 학교 이름만 보고 뽑은 거 아닌가요?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설계안은 충분히 상업성도 고려했습니다. 2층과 3층은 모두 상업시설로 됐어요. 박순애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시 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런 유치한 거 말고 제대로 된 걸로요. 하지만 못하겠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대는 안 할게요. 박순애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서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서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나는 항상...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설계안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자료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아 출신 수준이라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실력이 없는 걸까?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을 새우며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서진은 세면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모습.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돌아본 순간 서진은 멈춰섰습니다. 일주일 전 저택에서 봤던 가정부였습니다. 김옥자. 옥자는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옥자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서진은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옥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옥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밤새 준비했는데. 알아요. 다 알아요. 옥자가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나는 항상. 아니에요. 아가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옥자는 서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옥자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힘내세요. 아가씨는 할 수 있어요. 옥자는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옥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혜고아원. 5살 여자아이. 왼쪽 귀 뒤에 초승달 흉터. 설마. 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20년 전 그 아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설계안을 다시 작업했습니다. 박순애의 지적대로 상업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찝찝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건축일까? 그래도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서진은 자리에서 설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캐드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모두 대회의실로. 비서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애 비서실장도 차갑게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카리스마 있는 외모, 천민석 전무님이십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천일건설 전무, 회장의 조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 천민석은 차갑게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건축가. 네, 전무님. 서진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민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핵심 도면이 경쟁사로 유출됐습니다. 네, 유출이요?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조사 결과. 천민석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한서진 씨, 당신의 USB에서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천민석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어제 밤 11시, 사무실. 화면 속에는 서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화면에 당신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어제 11시에 집에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요? 천민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CCTV를 조작한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보안팀도 확인했습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박순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시 고아 출신은 믿을 수 없네요. 고아 출신이 뭐가 어떻습니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누명입니다. 누명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천민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네요. 천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당신을 믿었는데. 전무님, 저는 정말.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른데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천우진 회장이었습니다. 은회색 머리, 단정한 양복,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회장님,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천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진 건축가. 네, 회장님.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도면을 유출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실망이네. 회장님, 저는 정말. 됐네.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한서진 건축가,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출근 정지 처분하게. 회장님, 당장 나가게.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꾸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네. 천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도면 유출한 사람이래. 고아 출신이라며? 역시 그렇게 살면 그런 짓도 하지.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천일건설 신입 건축가, 핵심 도면 유출 혐의. 고아원 출신 건축가의 배신. 천일건설 20억 원대 손실 추정. 기사마다 서진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고아 출신은 역시 믿으면 안 돼. 배운 게 없으니까 저런 짓을 하지. 사기꾼이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다가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기사와 악플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 서진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 인생, 20년을 고아원에서 버텼습니다. 겨우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에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 서진은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자 이모님. 아가씨, 괜찮으세요? 저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아가씨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서진은 멈칫했습니다. 과거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천일건설 회장 저택. 김옥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서진의 얼굴, 눈물 흘리던 그 모습, 옥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옥자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2층 끝에 있는 회장 서재. 4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서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으로 가득한 넓은 방, 거대한 책상, 벽면의 액자들. 옥자는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옥자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은혜고아원. 옥자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큰 눈, 까만 머리, 수줍은 미소. 옥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서진과 똑같았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옥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 천 회장의 아들 부부와 어린 손녀 천지우. 5살 여자아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옥자는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혜고아원의 아이. 천지우. 두 아이의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맞아. 이 아이야. 옥자는 확신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천 회장의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살 손녀 천지우는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개월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천 회장은 그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손녀를 찾기 위해 수억 원을 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옥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옥자가 자원봉사하던 은혜고아원에 여자아이 한 명이 왔습니다. 5살, 기억을 잃은 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옥자는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천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옥자는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5살이 된 한서진. 그 아이가 천 회장의 손녀 천지우였던 것입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해. 옥자는 앨범을 꼭 안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옥자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천우진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옥자, 무슨 일인가?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말해보게. 옥자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좀 봐주십시오. 천 회장이 앨범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사진, 은혜고아원의 아이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여자아이. 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이 아이는 제가 키우던 고아원 아이였습니다.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가? 한서진입니다. 저희 저택에서 일하던 신입 건축가요. 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서진이라고? 네, 회장님. 옥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천지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천 회장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우,
떨리는 목소리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손녀 지우와 똑같아. 맞습니다, 회장님. 20년 전 그날 사고 이후 저희 고아원에 여자아이 한 명이 왔습니다. 5살 기억을 잃은 채로요. 천 회장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서진이었나? 네, 회장님.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확실합니다. 정말인가? 정말 지우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손녀.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회장님, 확실히 하려면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인가? 지우 양은 왼쪽 귀 뒤에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네.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흉터. 그 흉터가 있다면 확실합니다. 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한서진을 불러오게. 하지만 회장님, 지금 한서진 양은 알고 있네. 도면 유출 사건 말인가. 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것도 누명이 아닐까? 회장님,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지우라면. 천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저 아이는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바로 곁에 있었는데도. 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자. 네, 회장님. 당장 한서진을 찾아오게. 어디 있든 찾아서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과연 서진은 정말 천지우일까요? 그날 오후 4시, 옥자는 서진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빌라 2층, 좁은 복도 끝, 옥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옥자 이모님,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이 급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왜요?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옥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근 정지 상태인데.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셨어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눈빛에는 뭔가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나갈게요. 30분 후, 천일건설 회장실.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천우진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한서진입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게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를 묶어줄 수 있겠나? 네.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묶으라니. 옥자가 서진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진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려 묶었습니다. 그 순간 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의 왼쪽 귀 뒤, 거기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흉터. 천 회장은 그 흉터를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지우.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지우구나. 회장님? 서진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천 회장은 서진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귀 뒤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 흉터, 3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흉터. 네, 제가 3살 때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쌓아온 카리스마, 강인한 CEO의 이미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넌 천지우야. 천지우요? 내 손녀. 20년 전 실종된 내 손녀. 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녀라고요? 20년 전 실종이라고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알고 있네. 옥자에게 다 들었네. 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네. 내 부모님, 그러니까 내 아들 부부가 돌아가셨지. 그리고 너는 실종됐어. 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를 20년 동안 찾으셨다고요? 그렇네. 수억 원을 쓰며 찾았지. 하지만 찾지 못했어. 내가 바로 내 곁에 있었는데도. 천 회장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 없는 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20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해서. 회장님, 일어나세요. 서진은 황급히 회장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할아버지는 편하게 살았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정말 DNA 검사를 하자. 확실히 하고 싶구나.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천 회장과 한서진 일치율 99.9%.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확실했습니다. 천 회장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지우가 돌아왔구나. 다음 날 천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민석 전무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모였습니다. 박순애 비서실장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건축가의 도면 유출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네. 네. 하지만 회장님, 천민석이 당황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요. 그 증거를 다시 확인하라는 말이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후 보안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조작 확인, 시간대 조작, 인물 합성,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정교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USB, 한서진의 USB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녀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천민석 전무의 비서가 자백했습니다. 전무님 지시로 했습니다. 한서진을 제거하라고. 천 회장은 차갑게 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 회장님, 저는 당장 사표를 내게, 경찰 조사도 받을 각오를 하게. 천민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진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천일건설 도면 유출 사건 반전, 한서진 건축가 무죄. 조작된 증거, 진범은 전무. 천 회장의 손녀로 밝혀진 한서진, 20년 만에 재회. 서진은 즉시 복직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맡았습니다. 서진은 밤낮으로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신념대로 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설계, 커뮤니티 공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 발표 날, 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건축이네요. 상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았어요. 천재적입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계약금만 500억 원. 서진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서진을 조명했습니다. 천재 건축가의 귀환. 고아에서 재벌 손녀로 실력으로 증명한 한서진.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꿈. 서진은 회장실에서 천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지우야. 저 여기 있어요. 20년 늦었지만 저 이제 돌아왔어요. 고맙다,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천 회장의 손녀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천지우. 25년 만에 되찾은 본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한서진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서진으로 살았어요. 이 이름이 더 익숙해요. 천 회장은 손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서진의 입지는 달라졌습니다. 임원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천민석.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전무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표를 냈지만 경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상속권도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의 후계자로 준비했던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천민석의 사무실. 이제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여자만 없었으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천민석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진은 집에서 설계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한서진 씨, 20년 전 교통사고 진실을 아십니까? 도면 유출의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 재개발 공사장으로 오십시오. 밤 12시.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진실이라니. 그리고 도면 유출 증거라니. 누구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20년 전 사고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신이 왜 기억을 잃었는지. 서진은 외투를 입었습니다. 잠깐만 다녀와야겠어. 밤 11시 50분. 강남 재개발 공사장.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공사장.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곳. 서진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철골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천민석이었습니다. 전무님? 전무는 무슨.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천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왜긴 뭘 왜야. 내가 망친 내 인생 때문이지. 천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나타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천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회장 자리를 위해 준비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내가 모든 걸 가져갔어.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닥쳐. 천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서진은 위험을 느꼈습니다. 전무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이 돼? 천민석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은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는 난간이 있었습니다. 3층 높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 전무님, 제발. 넌 여기서 사라져야 해. 천민석이 서진을 밀었습니다. 아, 서진은 난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추락하는 순간, 서진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진이 외쳤습니다. 죽으라고. 천민석이 서진의 손을 밟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아. 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민석은 멈칫했습니다. 회장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옥자도 함께였습니다. 지우야. 천 회장은 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지 마.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 천 회장은 힘껏 서진을 끌어올렸습니다. 70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간신히 난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 회장은 서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천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곧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공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민석 씨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천민석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서진은 천 회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천일건설 전 전무 살인 미수로 체포, 재벌 상속 전쟁의 비극, 천 회장 손녀 한서진 생명 위협받아. 하지만 댓글은 달랐습니다. 진짜 상속 전쟁 아니야? 한서진이 꾸민 거 아니냐? 재벌가는 다 똑같네.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받고. 의심스러워. SNS는 악플로 도배됐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믿지 않네요. 천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혔는데도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틀 후, 김옥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여전히 세상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해. 옥자는 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 20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요. 천 회장은 옥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지우 양을 위해서라면요. 옥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흘 후 오후 2시 천일건설 본사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대 위로 김옥자가 올라갔습니다. 60대 가정부, 검소한 옷차림, 떨리는 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가정부라던데? 옥자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일건설 회장댁에서 40년간 일한 가정부 김옥자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천 회장님의 아들 부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살 손녀 천지우 양이 실종됐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우 양은 실종된 게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은혜고아원 사진. 사고 당일 저는 은혜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사고 현장 근처에서 5살 여자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천지우 양인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뉴스는 봤지만 그 아이가 바로 지우 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를 잃은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면회도 불가능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퇴원하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이 그 아이는 고아원에 정식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름은 한서진으로요.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진이요? 지금의 한서진 건축가요? 네, 맞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칠 후에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천지우 양이라는 것을요. 왼쪽 귀 뒤 초승달 흉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옥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제 실수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확인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옥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우 양, 아니 서진 양. 용서해 주십시오.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손녀를 20년 동안 못 찾게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에서 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옥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회장을 향했습니다. 천 회장은 옥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시오. 회장님, 당신 잘못이 아니오. 천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지우를 살렸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우는 그날 밤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지우를 고아원에 데려가 돌봐줬소. 20년 동안 지우가 무사히 자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요. 천 회장은 옥자를 일으켰습니다. 고맙소, 옥자. 내 손녀를 살려줘서. 천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에서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옥자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옥자 이모, 아가씨. 서진은 옥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거예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모.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옥자는 서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천 회장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카메라맨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눈물의 고백, 가정부의 희생, 회장의 용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 실화.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서진, 상속 노린 게 아니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가정부 김옥자의 용기에 박수를. SNS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감동적이다. 옥자 이모 존경합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봤다. 한서진을 의심해서 미안하다.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믿어주네요. 천 회장이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야. 옥자도 두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사람 진짜 가족이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천 회장과 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천일건설 본사 대강당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우진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하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건축가를 천일건설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26살, 대한민국 최연소 건설사 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진은 3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는 대박이 났습니다. 분양률 100% 완판이었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업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회장실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지우야. 무슨 일이니? 서진은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은혜고아원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천 회장은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현대식 3층 건물, 넓은 정원, 도서관과 체육관,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아름답구나. 제가 자란 곳이에요. 20년 동안 저를 키워준 곳이죠. 서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곳 아이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천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비용은 신경 쓰지 마라.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천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지우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은혜고아원 아이들 전원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거야.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은혜고아원 재건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색의 외관, 큰 창문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밝은 분위기. 준공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임원들, 그리고 은혜고아원 아이들. 서진은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20년 전 무대 위로 천 회장과 서진과 옥자가 올라갔습니다. 옥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새로운 은혜고아원 원장 김옥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던 옥자. 이제는 은혜고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제 손녀가 자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도 사랑받으며 자랄 겁니다. 천지우 장학재단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재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키우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테이프 커팅 시간. 천 회장과 서진과 옥자가 나란히 섰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색종이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뛰어왔습니다. 와, 새 건물이다. 너무 예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자신도 저렇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외로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엄마 아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할아버지도 계시고 옥자 이모도 계세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가족을 만들어 줄게요. 아무도 외롭지 않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 회장이 서진 옆에 섰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라.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은 웃음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돌아온 덕분이야. 천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빈 집에 살았어. 웃음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내가 있고 옥자가 있고 이 아이들이 있어. 우리 모두 가족이야. 옥자도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다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서진은 새 건물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위에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금색 글씨로 새겨진 이름, 천지우홀. 서진은 그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이름. 이제 그 이름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녁, 천 회장의 저택,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 회장, 서진, 옥자, 따뜻한 식사,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20년 동안 조용했던 저택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서진이 반찬을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우야. 옥자 이모도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에 불이 타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회의 자료 준비했어요.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지. 천 회장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옥자, 고아원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 네, 회장님. 모두 행복해합니다. 다행이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20년 만에 완성된 가족.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밖 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서진이와 천 회장, 그리고 옥자, 이모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곁에도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